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1년 뒤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 붙잡아 두려고 던지는 얄팍한 미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불경기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 여러분,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이 망할까봐 사람들이 돈을 다 찾아가는 사실상 국가부도의 전조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멀쩡한 대낮에 갑자기 이런 제도를 준비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약간의 난기류가 있지만 안전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우연히 조종석 문틈으로 봤더니 기장이 혼자 낙하산을 메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전벨트 메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딱 이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한국은행이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혹시 모를 상황 대비라고 하죠. 하지만 이건 기장이 몰래 낙하산을 챙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굳이 승객들 몰래 비상탈출구를 점검하겠습니까? 지금 환율은 1,480원을 뚫고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서학개미들이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비행기가 무거운 거다 라고 여러 번 탓을 합니다. 오늘 저는 기장이 감추고 있는 블랙박스를 까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뒤로는 돈을 미친 듯이 풀면서 앞으로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 남들보다 먼저 비상탈출구로 뛰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생존 매뉴얼입니다. 최근 환율 1,480원 돌파. 이건 단순히 여행 갈 때 비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의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게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사재기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높이겠다고 겁을 주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백화점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에르메스, 샤넬 같은 명품을 갑자기 백화점에서 오늘만 90% 할인합니다. 제발 사가세요 라고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와, 싸다 하고 달려갈까요? 아니면 이거 짝퉁 아니야? 아니면 이 백화점 내일 부도나서 문 닫나? 라고 의심할까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이 꼴입니다. 한국 자산이 싸졌는데도 외국인들은 11월에만 채권 20조 원을 팔아치우고 나갔습니다. 저 백화점 곧 문 닫을 것 같다. 물건값 싼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환불도 못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서학개미 탓이 아니라 백화점 신용도 자체에 금이 간 게 진짜 원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결정적 이유, 바로 한국은행이 뒤에서 하고 있는 RP 매입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기장이 낙하산 맨다고 했죠? 경제적으로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RP 매입이 뭐냐? 쉽게 말해 A카드 대금을 막으려고 B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요? C카드를 뚫어서 AB를 막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체 문자가 안 오니까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빚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등급은 나락으로 갑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0.5조 원이던 게 4분기에 6.5조 원이 됐습니다. 돌려막기 규모가 13배 커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죠? 그런데 금리는 오릅니다. 시장이 눈치챈 겁니다. 야, 쟤네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한계에 도달했다. 곧 터진다. 그래서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한국 경제 위험하다는 신호만 줘서 환율이 폭등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입니다. 그럼 왜 한국은행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 위험한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할까요? 바로 부동산 PF라는 건물의 기둥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기둥에 금이 갔을 때 그때 보수공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입주민들 내보내고 시끄럽더라도 기둥을 새로 세웠어야 했죠. 그런데 정부는 집값 떨어지면 안 돼, 시끄러운 거 싫어 하면서 썩은 기둥 위에 페인트 칠만 예쁘게 했습니다. 지금 그 기둥 속은 흰개미떼가 다 파먹어서 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100조 원? 그건 건물 수리에 쓰이는 게 아니라
흰개미들 먹이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에 썩은 기둥을 부수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튼튼하죠. 우리는 페인트 칠만 더 칠하다가 이제는 페인트 값도 없어서 카드 빚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서 힘들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6년 이 썩은 기둥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끝까지 돌려막기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세 가지 경고등만 기억하세요. 이 불이 켜지면 남들보다 먼저 낙하산 입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등, $1 환율 1,500원 돌파. 이건 비행기 기체에 구멍이 났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1,480원을 찍었습니다. 1,500원을 넘어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 마트 가기가 무서워질 겁니다. 이때는 달러 자산을 30% 이상, 1,550원을 넘으면 50% 이상 늘리셔야 합니다. 원화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구간입니다. 두 번째 경고등, 한국은행 RP 잔액 폭증. 조종사가 패닉에 빠져 아무 버튼이나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경제 튼튼하다라고 말해도 이 숫자를 보세요. RP 잔액이 월 2조 원 이상 늘어나면 부동산 매도 타이밍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 반대로 말해 돈을 안 풀면 당장 무너질 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세 번째 경고등, 뱅크런 조짐. 가장 중요합니다. 저축은행 영업 정지, 새마을금고 인출 줄서기 같은 뉴스가 3일 연속으로 나온다? 이건 이미 추락 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즉시 예금을 5천만 원 단위로 쪼개거나 현금을 확보하세요. 망설이는 순간 내 돈은 인출 정지되어 묶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경제학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자리에 앉아 기다리라는 기내 방송을 믿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비상구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이건 단순한 난기류일 뿐이다, 승객들이 짐을 많이 실어서 그렇다 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1,480원이라는 환율, 폭증하는 RP빚, 그리고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책, 이 모든 계기판의 신호가 가리키는 결말은 단 하나, 추락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의 가족, 기장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장이 몰래 낙하산을 매는 걸 목격했다면 여러분도 당장 낙하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우울하고 무서운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저 원래 돈 버는 법, 희망찬 미래, 경제적 자유, 이런 건설적이고 가슴 뛰는 얘기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희망이 아니라 사기니까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돈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말씀드렸듯 제 본업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여러분께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겁니다.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땅에 착륙하면 그곳엔 추락한 비행기에서 쏟아져 나온 반토막 난 우량 자산들이 널려 있을 테니까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보석 같은 기회들을 어떻게 주워 담아야 하는지, 위기를 진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앞으로 제 채널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위기를 피하고 가장 먼저 기회를 잡고 싶다면 구독 누르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같이 돈 봅시다. 돈 벌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삽시다. 감사합니다.